이제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김용무 미카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도 잘 지내시죠?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는 비대면 연수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연수라도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교구 선교 사목국장이신 이재화 신부님께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선교 사목국장 이재화 신부입니다. 오늘 본당 사목계획 수립 연수에 저희 교구에 한 63개 본당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본래는 한 1박 2일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루 짧지만 2시간 정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본당에는 미리 자료를 3가지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진행할 연수 자료집에 대한 것을 보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 사목 지침서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주교님의 사목 교서와 각 국의 사목 제언들, 그리고 교구청의 각 국과 위원회 또 사도직 단체들이 내년도에 계획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9월에 한번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보강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목 대응 사례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자는 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본당들에서 시도했었던 것들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 본당 사목계획 수립 연수 자료집과 주교님이 교서가 담긴 이 사목 지침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목계획 수립 연수 자료집을 넘겨보시면요. 목차와 함께 오늘 연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요. 연수의 목적은 본당 사목위원들과 2021년, 여기 202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오타입니다. 2021년 교구장 사목 방침과 교구의 사목 제언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또 공동 합의성에 기초한 본당 사목 지표가 본당 사목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공유하는 것들, 또 사목위원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나 자료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1부에는 주로 주교님의 사목 교서와 저희들이 각 사목국에서 제언하는 사목 제언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교님의 사목교서 발표하고 저와 사회사목국 국장 신부님이 여러분들께 내년도 교구의 사목 방침에 대한 것들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시고 2부 시간이 되게 되면
저희 교구 평협에 우리 박문수 교육연구분과장님하고 경동현 기획분과장님이 사목계획 수립에 필요한 그런 과정들, 절차,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의를 해주시게 되고요.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그 2시간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 교구장님의 사목 교서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지난 사제총회 때 발표하셨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목교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도시 안에서의 이동이 통제되기도 하였으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반경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움츠러들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인 사회, 경제, 교육, 이웃 관계와 서민들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때문에 특정 종파를 통한 확산이 일어남에 따라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처럼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회는 교구별로 신속하게 미사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상실감과 혼란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를 우리 자신과 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며 또 희생으로 여겨서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사와 다른 성사들 그리고 각종 교육과 모임을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아쉽지만 그 대안으로 교회 TV 방송이나 온라인 미사, 온라인 강의 및 모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후에는 본당의 신부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 실천을 통해서 미사를 통한 감염이 전혀 없도록 유지하는 성과를 내어 안전한 성사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자들에 따라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가족들의 만류 때문에 또 때로는 방송 또는 온라인 미사에 익숙해져서 가장 풍요로운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성당에서의 전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분들이 성찬례와 성사생활의 은총과 기쁨을 기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장기화와 2차 대유행을 충분히 경계하고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예측하면서 이를 대비한 사목적인 역량을 키우고 특히 영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목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체험하고 대응한 신부님들의 의견을 지구사제 모임을 통해 들었으며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목평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신부님들 의견 중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사목적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60% 이상의 신부님들이 2021년 사목교서의 중점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목적 대응이 포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 생활 속에서 신학적 성찰을 통한 위로와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신앙 활동에 대한 방안이 마련,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과 비대면 청소년 사목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0일이 넘도록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수재민들에게 많은 고통이 되었고 농부들이 심은 작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경제 위기와 실업난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 인종차별로 인한 희생자들, 이주민과 난민들,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대면 속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노동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이들 모두의 어깨에 힘겨운 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함께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을 살아왔던 한 해였지만은 성당에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주일 미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이야말로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찬례와 성사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천상 양식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이 지상 순례 기쁨과 어려움 중에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성사와 전례를 담당하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주일 미사나 전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라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서한에서 상황이 가능해지면 서둘러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새삼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목자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자들을 다시 성찬례에 초대해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예비자 교리나 견진 교리와 혼인 교리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나 천영성제를 비롯한 각종 성사 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사목자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실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2020년 교구사제단은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합창단처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려고 부름받은 회중이며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합의성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일컫기에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하는 연수는 배움의 시간임과 동시에 사제들이 사목 현장에서 공동합의성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교회이기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함께 나누어져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동합의성이 사목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은 또 모든 이의 삶에서 기후 위기를 속속들이 체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대 생산과 소비, 폐기 문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에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의 경고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과 기후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에 중요성과 더불어 긴급성도 함께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해를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 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통해 찬미 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을 출범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교구도 찬미 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에 대한 7년 여정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본당과 가정에서도 생태적 회심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21년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지내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모진 박해를 겪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자 옥중에서도 서신을 보내고 격려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20번째 옥중 편지에서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묻는 관장의 질문에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용감히 대답하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천주교 신자임을 용감하게 고백하신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임을 증거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는 비극적 분단의 상황,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재앙과 같은 기후 변화,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커다란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생명체들을 더욱 번성케 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투신하는 내가 바로 천주교인이요 라고 당당히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대림 제1주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 예, 주교님 사목 교서 발표 잘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도 주교님의 사목 교서 송구로는 고린토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가 기쁘게 성찬례에 다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교우분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용기를 얻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교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동안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시기지만 특히 사목위원분들, 또 구역의 봉사자분들, 많은 분들이 신문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본당 공동체를 운영하고 미사와 성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감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주교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직접 그런 위로와 또 힘을 주시는 용기를 북돋는 그런 자리들을 갖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 제언들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자료집에 대한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갑자기 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과 그리고 이 사목 연수 자료집에 실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하고 사회사목국장 신부님께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목 지침서는 18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목계획 수립 연수 자료집은 3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침서 18쪽을 보시게 되면 교구의 4개 사목국에서 공통으로 내년도에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제단과 평신도에 대한 공동 합의성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겠다. 또 생태적인 회심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 또 초대에 응답하고 찬미 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신앙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또 의미를 배우고 가정 기도와 신앙의 전수를 실천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겠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또 탄생 200주년 신년을 기념하면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 4개는 전체적인 사목국들의 실천적인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합 사목국은 제가 전체적인 거 다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합 사목국의 경우 공동 합의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입니다. 특히 본당에서는 이 공동 합의성이 이루어지는 기구가 본당 사목 평의회인 관계로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겁니다. 통합 사목국장 신부님께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각 본당의 사목위원분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조사하는 보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240분 정도가 응답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반 이상의 본당들이 보내오지 않고 계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온라인 설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교육은 통합사목국에서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당에 있는 평신도 봉사자 또 지도자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선교사목국에서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집으로 와서 이것과 연계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연수 자료 31쪽을 보시게 되면 자료 1에 내년도 본당 사목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모든 본당이 이 양식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사목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들이고요. 본당에서 기존에 해왔던 양식도 물론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본당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자, 두 번째 자료입니다. 본당 사목지표를 활용한 간이 본당 사목평가지. 저희가 이제 사목연구소와 함께 본당 사목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당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또 본당이 그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사목지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사목 방문을 하고 있는 본당들 한 8군데 정도의 이 지표를 적용시켜 보고 있는데요. 그 본당에서 본당의 현황을 잘 진단하고 평가해 보고 또 새로운 사목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지표를 활용하는 그 평가 요령에 대한 것들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이 점수 체크한 것을 보고 쉽게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시다면 본당 사목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지표를 활용하셔서 본당의 현재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더 우리 본당의 잘하는 부분은 키워나가고 조금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표를 가지고 사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본당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3으로 가시면 주교님도 그 사목 교서에서 마지막에 밝히셨습니다만 내년을 한국교회 전체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으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년으로 보내게 되고 전대사라든가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공문이 나가서 본당에서 이 김대건 신부님 신년을 잘 보냈을 수 있도록 신년 자료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로 한 18,000부 정도 그 주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고 필요하신 본당들에서는 교구에 이것들을 요청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여기 실어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주교회의에서 이것을 위해서 낸 담화문에 대한 것들, 또 신년 기도문들, 또 포스터에 대한 것들을 보내드렸고, 또 순례지에 바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희년살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받으시는 본당들, 신청하신 본당들은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본당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실어드렸습니다. 자료 4는 그 찬미받으소서 본당 실천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 다음으로 발표하실 사회사목국장 조병길 신부님께서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88쪽입니다. 노인 3옥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주 붙인 것은 뭔가 하면 저희가 뭐 노인분들만은 아니지만 어르신분들만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또 가장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이 어디일까? 물론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특히 저희가 어른이라고 부르는 65세 이상 또 70세 이상의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코로나19의 위험에서도 또 고위험군에 속하실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녕하시냐라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왔던 좋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공동체 구역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본당에 속해 있는 70세 이상의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노인 사목부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92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식들이 나와 있고요. 이미 지금 반 정도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11월 안에 우선적으로 각 본당의 여성 총구역장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회에서는 여성 총구역장님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시면 본당 안에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각 본당마다 고령화 혹은 초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6으로 가시면 가정사목 프로그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사도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또 M이라든가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또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도 올해 또 끊어졌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교구에서는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정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교님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들과 전례하는 것들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교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는 가정 생활을 실제 하고 있는 교우분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목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이미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사목고 또 어른들을 좀 정식으로 담당하지만 가정사목에 속해 있는 선교사목국 또 사회사목국 요 세 개 국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사목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본당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정사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시할 거라고 하는 것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째 넘어가시면 생명 존중 사목 프로그램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명 나눔 캠페인하고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어떤 헌혈 캠페인,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들, 또 조혈 모세포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노력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공문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 모든 본당이 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원하시는 본당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게 되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헌혈 같은 경우는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헌혈차가 옵니다. 본당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복잡한 생명윤리에 대한 것들도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자주 갖게 될 겁니다. 자료 8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료들 참조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9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교구의 정발산 본당의 박병주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본당에서 실천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톨릭 평론이라는 잡지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샘플이다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움츠려들던 시기에 한 본당에서는 또 사목위원들과 사제가 함께 이런 노력들을 해왔구나,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잘 써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게 되면 각 본당에서도 우리가 아직 요즘 위드 코로나 그런 얘기도 함께 하는데요.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어떻게 자극이 된다라고 할까요? 좀 마중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신부님의 글은 한 번쯤 잘 읽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10에 보면 피정의 집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구 내에 속해 있는 그 피정의 집 혹은 이제 수도원들인데요. 그 코로나19 시대에 소규모로 또 이렇게 수도원들을 방문하는 것들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자료를 넣습니다. 119쪽에 가시게 되면 저희 교구 파주에 있는 성심수녀의 예수마음 배움터 그 피정의 집의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피정의 집과 얘기를 하시게 되면 소규모 신자들 혹은 사목위원들 단체들에 대한 그런 피정이나 연수들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되실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121쪽에 가시면요, 저희 교구 주요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침서에는 신부님들 일정으로 중심이 나가 있는데, 여기는 그 평신도 특히 사목위원들 중심으로 참조하실 수 있는 주요 행사에 대한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신년 할례식부터 11월 27일 또 신년 폐막미사까지 내년도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했으니까 아마 본당 사목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일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이어서 사회사목국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사목국장 조병길 이시도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울렁증이 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약간 어색할 수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10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목 지침서 28쪽에 보면 사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사목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마다 해온 일들입니다. 올해는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는 크게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와 민족화위원회에서 제언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구청에 와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은 특히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1본당 1난민 돌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1번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는 올해 제가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번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시 1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제가 1본당 1난민 돌봄 사업, 난민 활동과 교육을 2018년부터 쭉 있었는데요. 특히 뒤에 교육 부분에 보시면은 2번 교육합시다. 2018년도 1기 때는 난민 활동가가 32명, 그 다음에 2기 난민 활동가가 39명, 올해는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40명의 난민 활동가를 배출했습니다.
본당으로 치면은 한 40개 본당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에서 난민 가정 40개 가정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같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본당의 사정에 맞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본당과 난민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에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연대합시다 맨 밑에 보면은 이주민 난민을 위한 단기 쉼터 메타니아, 난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전진상 우리 집,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건축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올해 8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동두천 난민 센터를 건립을 하고 지금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난민을 위한 전반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난민 활동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돌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실천합시다 부분에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FOJ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사제와 신자들의 도움으로 만든 긴급 재난 모금입니다. 그래서 FOJ에 현재 지금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맨 처음에 1차 지원은 대구에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기 때는 2차 지원 때는 본당에 한 50만 원씩 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반부쯤 될 것 같은데요. 또 본당을 한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화의 부분은 뭐 실천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쭉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8쪽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코로나19로 생태 환경이 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생태 특별 주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7개는 행동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계 주교회의 때 주교님들끼리 쭉 이것을 이어받아서 교구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7년 여정을 어떻게 내년에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7년 동안의 행동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참여받은 행동 플랫폼에 대한 7년 여정의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정과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두 영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7가지 목표에 맞게 또 교육 실천 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생태 환경을 위해서라면 또 회심 비슷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적 회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에 구체적으로 본당 3호 계획 수립 연수의 64쪽인가요? 64쪽에 보면은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3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참여받은 행동 플랫폼 7개년 여정을 준비를 하겠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참여받으소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교회 생태운동에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교회 첫 번째 회칙입니다. 환경 회칙인데요. 기본적으로 참여받으소서라는 책은 다 읽으셨겠지만 전체적 흐름은 아래 같이 도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의 집을 돌봐야 된다. 기본 정신은 관계성을 가지고 인간끼리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공동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가 아닌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교회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생태 영성이나 교육들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접근 방법은 대화를 통한 정책 수립적 접근 방법, 대화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일상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생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관찰, 판단, 실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좀 넘기시면은 7개 영역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보면요. 가정, 교구, 본당, 그리고 또 학교도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학교나 뭐 병원, 그 다음에 수도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과 본당을 중심으로 참여받을 행동 플랫폼 7개 영역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 가정과 교구 또 본당에 각자 맞게 목표점을 좀 둬야 되는데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부르짖음을 위한 응답, 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은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다 응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부분도 또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검소한 생활 양식 혜택, 이거는 소비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교육, 생태 영성, 기도나 피정 교육 등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본당만이 아닌 지역과 이웃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정과 그다음에 본당 교구에 어떤 것들을 그럼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정은 주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약간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뭐 참여받은 행동 플랫폼에 대한 의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왜 이렇게 많이 실었냐 하면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본당에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종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시설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수 처리 시설을 가봤더니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요것이 하수 처리할 때 다 걸려요. 어마어마한 밧줄같이 이렇게 걸리는데 요거는 쓰레기 분리 쪽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대신 많은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약간은 반성이 되긴 하지만 양치질이나 이럴 때 물을 약간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체크했다가 여러분이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뭐 거의 70%가 우리가 행동 플랫폼의 에너지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냉장고 부분은 뭐 여러분 오프 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교구청 와서 냉장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프 운동을 3년 반 동안 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많은 음식 버리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최소한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쓰레기, 착한 소비와 단순한 생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은 이런 가정에서 실천할 때 자연의 소리를 조금 귀 기울이는 한 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탄소 발자국의 의미를 이웃들에게 잘 설명하고 환경 선교사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아픈 분들, 지구의 아픔, 기후 난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 독서로 참여받을 소설을 성경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실천 사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당에서는 주로 교육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본당 내 자동 판매기 정도는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당 내 자동 판매기 정도는 이제 과감히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당 LED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당에도 참고사항에 보면은 밑에 바로 보면 73쪽 밑에 보면은 교구의 사목교수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생태 환경에 대한 진정한 돌아봄과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구별로도 스스로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의식이 깊어질 때 또 지역과 연대를 통해 함께 사는 의미를 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 부분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 교구에서도 나름대로 하긴 할 텐데 자료 제공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사목 연수 때 교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제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년 전반부 때 3월부터 4월까지 사회 사목 연수가 있는데 한 번에 끝이지 않고요. 이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1, 2지구, 3, 4지구, 5, 6지구, 7, 8지구 이렇게 나눠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생태 교육에 대해 전신자 교육을 좀 목표로 두고 좀 제가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교구에 이거 본당과도 연결되는데 교육 맨 밑에 보면은 본당과 교구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1%를 좀 약간 어차피 보실 겸 해서 이거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실 겸 해서 난방비 1% 정도는 나눔과 기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교구청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 제안도 좀 할 예정이 있는데요. 본당에서도 이 정도는 이웃과 나누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생태적 회심이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본당과 가정에 우리 개인의 좀 쉽게 좀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가정에서 넘기시면은 참고 자료에 찬미받으셔서 읽고 나눔 성찰 방법이 있는데요. 뭐 7단 반모임 때 7단계 모금날 7단계 그다음에 말씀 다시 보기 생활 다시 보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라우다토 시 위크 2020에 세계 카톨릭 기후 행동이 있는데 보스턴이 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 보면은 이런 안내 책자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실천도 중요하지만 돌아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나눔과 실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과 나누고 본당에서도 이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판단, 실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서로 나누시고 판단 같은 경우는 내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찬미받으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단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영찰에 대한 멈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다음 실천 부분도 성경과 찬미받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것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샘플이고요. 조금 더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기후 관련 기념일이 있는데 요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것만 본당에서 잘 지키는 행사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회칙 찬미받으서 한포 5주년 후속 장기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교서 실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 때 특별 사목교서 실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 되겠고 특히 83쪽에 보면은 실천사항의 사목협의회, 본당 봉사자, 전례분과, 청소년분과 그 다음에 노인분과, 여성분과, 생태환경분과가 좀 없는데 생태환경분과는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당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까지 쭉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실천사항을 첨부해 놓으면은 본당에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쭉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텐데 아무튼 이건 실천사항 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천 같은 것들은 일단 즐겁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키는 것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나 둘씩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어컨을 한 10년 정도는 안 켰고 제 방에서는 냉장고를 3년을 좀 오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일회용품이나 기타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본당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구에서는 나름대로 교육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겠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7년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준비가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7개년 행동 플랫폼이 좀 옮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3억 지침서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회사무국장 시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막 뭐를 전달하다 보니까 교구에서 뭘 하라고 하는 것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강요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사목적인 제언들을 드리는 거고 그 시대에 맞게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과 그런 도움을 이제 교구에서 내년도에 같이 본당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사목위원들 또 신부님과 함께 본당 공동체에 맞게끔 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본당의 여건에 맞는 것들에 맞춰서 실천을 하시게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대면의 방식으로 또 짧게 했지만은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문의할 게 있으면 사목국이든 아니면 평협이든 어디에든 연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 뭐 연락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해서 지금 거의 3시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3시 10분에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들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도움을 드리는 두 분의 강의가 이루어지겠는데요. 먼저 강의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사목지침서하고 연수 설명드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자료 10가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파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앞부분만 복사하고 뒷부분을 안 하셔서 못 보신 분당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파일은 전체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본당에서 그 부분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박문수 프란치스코 저희 평협의 교육연구분과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교구에서는 사목연구소의 또 상임연구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2020년도에 거의 사목계획 세웠던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없는 시기들이었고 내년도도 사실 상반기 중은 대체로 그렇게 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수립하는 본당 사목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16분 정도짜리 강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집에는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문수 프란치스코 위원장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또 사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니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평협과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에서 본당 사목계획 수립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정상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플랜 A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될 때 세우는 계획을 플랜 B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을 봐서는 이 플랜 B가 플랜 A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파이저라고 하는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 뉴스에 따르면 이 백신은 90% 정도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백신의 접종을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봄이 될 거라 하고 또 충분한 양을 생산해서 다수가 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빨라야 내년 중반, 늦으면 내년 후반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반에서 말까지는 현재의 그 5단계로 수정이 된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1단계에서 1.5단계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시에 세워두는 플랜 B를 이제 정상적인 계획인 플랜 A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플랜 B를 저희들이 플랜 A로 만든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저는 6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내년 중반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까지는 현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즉 1단계에서 1.5단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구가 방역 지침을 아마 5단계에 맞춰서 제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아마 지구별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적용된다 할 때도 또 그 지역 안에서 본당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저희가 지나치게 우려해서 어떤 것은 안 하고 덜 하고 하게 됐는데 또 많은 그 본당들을 보면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으로 또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이고 달리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획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비대면 소통 기술은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응하게 되었고 또 유효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는 이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여러 교육이나 모임의 방식을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봉사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당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 방역 관련 기기들을 그 교구와 합의해서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그래서 이런 공동구매를 통해서 싸게 구입을 해서 좀 신자분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좀 이런 기술이나 기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본당의 모든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예를 들면 예비자 교리의 경우도 넓은 공간에서 적은 숫자를 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왔던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 특히 올해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사입니다. 성당 외의 다른 공간들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미사에 참여할 성당에는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교리실과 강의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체 봉사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성체를 배령하면 훨씬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도 성당에 나오시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체를 배령하는 방식, 뭐 어떤 신부님은 이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교회가 많은 신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자 교리입니다. 우리 선교 사목국에서는 예비자 교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자 교리반을 늘리고 즉 숫자는 줄이면서 반을 늘리는 것
그리고 모집하는 기간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서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반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적은 숫자를 모아서 여러 반을 만들어서 자주 진행하게 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비자 교리 봉사자라든지 또 신부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어려워하는 것 또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견진교리는 비대면 견진교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모범을 우리 교구 지금동 성당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리를 통해서 무려 190명이 올해 견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모여서 하고 나머지 것은 매일의 과제를 제시해서 이 견진 예식을 할 때까지는 집에서 각자 실천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이것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식을 좀 달리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강의 프로그램인데 아까 전제했던 것 중에 비대면 소통 기술이 많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강론입니다.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사순 강론도 있고 대림 강론도 있고 그리고 또 신자 재교육에 해당되는 강의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또 신자분들도 이런 비대면 강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심 행사도 규모를 줄이면서 가능한 대로 많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분들은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고 마스크를 쓴 상태이긴 하지만 신자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이어 놓아야 이게 전면적으로 이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신자분들이 다시 본당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외 행사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야외 행사는 훨씬 더 거리만 잘 유지한다면 실시하기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가능한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의 경우는 어떤 본당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바빴다고 해요. 그 바빴던 이유는 그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분들에게 봉사하려다 보니까 또 더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금만 주의를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자건 아니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봉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하고 또 비신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세례를 받는다면 종교를 선택한다면 가톨릭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기에 교회가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선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에 주저없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합의성이 이런 위기 때 빛이 난다. 특히 빛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공동합의성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기에도 무엇인가 다른 본당의 모범이 될 만한 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만한 역할을 했던 본당을 저희들이 방문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게 신부님들이 혼자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분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또 신자들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사제가 숙고하고 그래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이 위기에 대처해 나갔을 때 그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 합의성의 정신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많은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체험한 이런 공동합의성의 정신과 태도들을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또 함께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 제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배려하고 또 신자들을 사랑하고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을 했던 그 사제가 있는 본당 또 그런 사목회가 있는 본당에서는 빨리 회복이 됐고 또 신자분들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본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교회가 이런 배려를 했을 때 교회가 이런 복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정신이 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조건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고 또 방역 때문에 힘들고 또 다른 재원이나 또는 인력이나 또는 공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 조건 안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달리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선교 사목국에서 또 그리고 사목연구소와 평협이 함께 앞으로 내게 될 그 자료가 8개 본당 현장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될 텐데 그 본당의 사례들을 보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대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좀 달리 생각해보고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위기의 시기에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의 두 번째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이 성실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자는 것은 꾸준하게 뭔가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하면 하다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꾸준히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지금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덕택에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위기가 종식됐을 때 우리 교회는 신속하게 과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 함께 즐겁게 생활했던 본당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아를 보내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강의 잘 또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안한 것들 저희가 이제 평협과 함께 하는 이유는 공동합의성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사목 본당에서 사목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저희가 어떤 것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당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전제가 개별 지구나 또 본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본당에서 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공동체의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들도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또 용기를 좀 갖고 시도해보자는 제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획분과장으로 있는 경동현 안드레아 형제님의 강의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사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과정과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맡은 그 경동현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목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죠. 근데 이제 진찰과 처방이 치료에 제대로 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앞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야매로 치료를 한다거나 처방이 잘못됐을 때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본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당 사목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처방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들이 이루어졌을 때 본당 공동체가 제대로 좀 복음화될 수 있는 어떤 이 가능성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찰과 처방, 치료라고 하는 저희 몸에 있어서의 저희가 해야 되는 이 과정을 본당 공동체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 것이 지금 사목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당 사목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와 계획 그리고 실행 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보통 본당에서는 이 평가 단계 부분이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본당 주임 신부님에 대한 평가, 이 개인에 대한 평가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평가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무슨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평가가 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본당에서 사목계획이 작년에 했던 계획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평가 부분이 생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본당 사목계획은 이 평가와 계획 이 두 부분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울지를 좀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평가와 계획과 실행 이 세 가지 서클을 지금 이제 사목계획 수립 절차에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이 사목계획 수립 절차를 저희가 크게 6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목계획 수립팀을 구성해서 이제 수립 절차를 확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대부분 본당들이 사목위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 사목계획 수립팀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부분은 자료를 참고로 그냥 보시고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2단계와 3단계 그 3억 현황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자료 첫 번째 그 본당 3억 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의 6번째 항목을 보시면 그 본당 현황 자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현황 자료에 보시면 대개 뭐 본당의 기본 현황에 대한 것, 본당 교세 현황, 18년, 19년, 20년, 3년치의 이제 그 본당 교세 현황입니다. 인구수, 신자수, 신자 구성비. 이 빈칸들을 이제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3억 계획 수립 총괄하시는 이제 본당의 총무님이나 기획분과장님들이 이 항목들을 좀 채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자 추이도 보시면 최근 3년의 통계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증감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도별 그 세례자 현황, 연도별 견진자 현황, 뭐 구역 반 편성 현황, 그다음에 여성구역 반 모임 현황, 뭐 지역장, 구역장, 반장, 그 뭐 저희 본당만 해도 그 비어 있는 반장님들, 뭐 구역장님들이 계신데 다른 본당들도 이런 현황들을 좀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 본당의 그 구역반에 어디에 이제 구멍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분석의 하나의 이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의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한국천주교회의 그 교세통계 주교회에 가시면 그 교세통계 항목에 그 2019년도 교세통계 연도별 교세통계들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한국천주교회의 그 인구수, 신자수, 그리고 신자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한번 좀 본 거고요. 신자 비율은 뭐 10.6%에서 지금 2019년에 11.1%로 6년 동안 한 0.5% 정도가 이제 신자 비율이 늘었고, 의정부교구는 이제 의정부교구 교세 통계에 보면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의정부교구의 신자 비율은 이제 지금 한국천주교에 비해서 약간 낮은 추세죠. 증가율도 그 천주교 전체의 증가율에 비해서 약간 낮은 추세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그 지금 해당 본당, 그 여러분들이 속한 본당의 그 신자 총수와 신자 비율, 그리고 증가율을 한번 넣어 보시면 이 한국천주교 전체 의정부 교구, 그리고 우리 본당의 그 현재의 모습을 어떤 수치를 통해서 그 가늠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만약에 그 전국이나 교구 통계보다 우리 본당의 신자 그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높다거나 현저히 낮다거나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적인 어떤 그 지표 자료를 통해서 이 통계가 보여주는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몇 줄을 좀 적어 보시는 게 이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분석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좀 취합이 돼서 그 본당 3억 계획 수립을 위한 본당 차원의 이제 어떤 워크숍을 하실 때 그 기본 자료로 좀 같이 공유를 하시면 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성사 3호과 관련된 그 교세 통계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 참석률, 판공성사, 성탄과 부활 판공, 그 참석 비율, 성사 비율이죠. 참여율. 그다음에 교구 차원의 그 미사 참석률, 성탄, 부활 판공 참여율. 그리고 우리 본당의 이제 성탄 참여, 부활 판공 참여율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본당이 지금 한국천주교의 평균, 교구 평균에 비해서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높다면 왜 높은지, 낮다면 왜 낮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원인을 물론 이제 가물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본당 사목에서 주목해야 될 어떤 정보들을 찾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특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전보다 약화됐거나 아니면 감소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뭐 본당 차원에서 어떤 사목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이 부정적인 현상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고, 긍정적으로 뭐 나타난 지표, 우리 본당의 주일미사 참여율이 굉장히 교구 평균보다 높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런 장점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합된 의견들을 저희가 사목 영역별로 좀 분류해서 정리하고 그 본당 차원의 그 사목계획 수립 워크숍을 하실 때 그 자료들을 그 참석하시는 그 사목위원들과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이어서 이 평가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통 그 본당 사목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목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목 지표가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년부터 이제 교구에서 이 의정부 교구만의 본당 사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드는 지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평가의 지표로 지금 저희가 공동합의성, 복음화, 공동체, 성사와 전례, 신앙교육과 양성, 봉사, 청소년, 사회사목 이렇게 여러 개의 주제들을, 큰 주제들을 좀 나눴고요. 이 각각의 평가 영역에서 그 어떤 내용들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항목들이 조금 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평가와 이 양적인 평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봤던 교세 통계라든지 이 교세 통계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양적인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자 뭐 냉담률이라든지 세례 신자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이 평가 영역에서 양적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질적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숫자들이 만약에 높거나 낮게 나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을 본당 구성원들끼리 같이 지혜를 모아서 논의하고 그 내용의 원인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질적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 사목 평가의 어떤 이 사목 지표가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그 내용은 그 자료집에 그 질적 평가의 내용들이라든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목계획 대비로 이제 저희가 이 실행 정도를 평가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좀 하는 게 그 전년도에 올해 이제 계획들을 세웠고 사목계획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목계획서에 대비해서 올해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달성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좀 사목계획서 대비해서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예시로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4가지의 실행 지침을 세웠는데 올해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그 했는지를 좀 4영역으로 나누어서 본 거여서 그 초과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미흡했는지, 아니면 전혀 이행하지 못했는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흡하거나 불이행됐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들이 아마 다 코로나로 다 쓰여지긴 하겠지만 코로나 이면에 이제 갖고 있는 그 불만족한 부분들,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정과 뭐 청소년을 위한 사목, 그 사목 계획에 이제 있었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각각의 내용들을 좀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좀 해본다라고 하는 게 사목 계획 대비
이 실행 정도를 한번 평가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영역들, 사회사목과 관련된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 올해 본당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이 지침 평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였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적어보는 게 이 사목계획 대비 실행 정도에 대한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신자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 사목위원들이나 뭐 봉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공동체나 단체별로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좀 나눠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본당 신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잘 되고 있는 것, 두 번째로 우리 본당에서 가장 아쉽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이제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두의 위에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본당의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 4가지의 질문을 소공동체 구역 모임이나 단체 모임에서 한번 신자분들하고 나누어서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사목 영역별, 아까 그 여러 가지 사목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 영역별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그 사목계획 워크숍 때 이제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자 의견 수렴은 이런 방식으로 아까 이제 이 사목 영역별로 쭉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활동들이 굉장히 또 비상체계 방식으로 대두됐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부분도 그 본당에서 잘 됐던 것, 안 됐던 것,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은 이 신자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를 정리하실 때 하나의 참고로 그 분류 체계를 참고로 좀 보셔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앞에 것들은 그 사목위원들하고 한번 평가해 보는 것, 사목계획 대비 이제 평가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자들 의견 수렴을 통한 것도 다 이제 만나서 하는 거였었는데, 이 본당 사목 지표를 활용한 간이 평가지는 이제 그 자료 2에 보시면 이제 지금 간이 설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사목위원들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건데, 이 각각의 그 본당 사목 지표의 큰 범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5개씩 좀 질문을 만들어 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개인이 한번 응답을 하고, 그 본당 사목위원들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를 한번 종합해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동합의성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본당의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5점 척도죠. 매우 그럴 경우에 5점,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 1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응답을 쭉 체크를 해서 총 30개의 영역입니다. 그 6개의 범주에 그 각각 5개씩 있으니까 총 30개의 그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으로 보면 150점이 이제 제 만점이 되는 거고, 최저점은 1점씩으로 쭉 응답을 하시면 3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범위가 만약에 120점에서 150점이면은 이 지표 평가 항목에서 좀 매우 우수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매우 우수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 90점에서 119점은 비교적 우수한 편, 그리고 30점에서 59점은 매우 부족, 그 다음에 60에서 89점 다소 부족한 평으로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사목위원들하고 이 이야기들을 좀 같이 개인 작업한 거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대면 상황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경우에
구글이나 네이버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이제 신자들한테까지 의견 수렴을 좀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신자들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목위원들 플러스 그 구역장, 반장, 그 다음에 단체장, 그 봉사하시는 분들, 본당 봉사자 모두에게 확대해서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 폼의 설문지를 활용하셔서 저 항목을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질문지를 좀 만드셔갖고 그 온라인상에서 한번 취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혹시 이제 본당에서 그 이 통계 프로그램을 혹시 쓰실 줄 알면은 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그 직책별로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린 그 자료 취합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본 토대로 이제 해서 그 2021년 본당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이제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요쯤 이제 날짜를 좀 정하셔가지고 그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목계획과 관련된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이 그 사목계획 수립 본당 차원의 연수 때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좀 돼야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뭐 기본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지금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것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당 사정에 맞게 좀 운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3억 지표에 따른 영역별 본당 3억에 대한 평가 결과 그리고 3억 과제에 대한 이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과제가 도출이 될 텐데요. 그 과제들이 일단 어떤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내년도 그 교구 3억 방향에 기초해서 그 본당 3억의 어떤 방향을 이제 주임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주임 신부님이 제시한 본당 3억 방향에 맞추어서 각각의 3억 영역별 그 어떤 과제나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 1차적으로 3억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문제 인식 그리고 상황 판단, 현실 인식을 통해서 그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어떤 인식이 좀 이제 밑바탕에 깔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당 3억 계획 수립 연수는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계획 수립에 대한 이 5단계, 6단계 내용입니다. 2단계는 지금 이제 평가 결과 앞에 그 본당 3억에 대한 뭐 자료 취합과 신자 의견 수렴, 뭐 온라인 서베이, 그다음에 본당 기본 현황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본당 3억에 대한 평가 자료들이 나올 텐데 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1년 본당 3억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3억 목표는 이제 본당의 어떤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일 수도 있겠고 강점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뭐 1년짜리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당 3억 목표 작성 시 이제 교구 3억 목표와 주요 3억 지표도 염두에 두면서 그 발맞추어서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그 파악된 자료들이 각 3억 영역별로 그 혹은 내용별로 현황 자료와 본당의 강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저희 본당의 어떤 3억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청주교구 시노드 할 때 이제 본당, 좋은 본당 일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작업인데, 뭐, 이거는 이제 꽤 시간을 들여서 했던 작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본당 차원에서 3억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당 3억 현황들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고 자료를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우리 본당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한번 여기다 나열을 해보고, 수집한 자료 중에 이제 본당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본당이 처한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본당에게 어떤 기회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위협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요 내용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의 어떤 핵심은 이 강점, 우리 본당의 강점과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기회 요인을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강점이면서 기회 요인인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본당이 적극적으로 밀어야 될 본당의 주력 어떤 사목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약점이지만 기회 요인인 것, 이런 부분들은 약점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강점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위험 요인인 것, 이거는 이 강점을 좀 특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우리 본당도 약점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위험 요인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뭐 크게 투자를 하거나 힘을 쏟거나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약간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본당 사업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려할 때 하나의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분석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거니까 평가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당 사목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성이 되셨으면 본당 차원의 분과와 단체별 세부 계획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자료 1에 보시면 자료 1에 본당 사목계획서 양식에 보시면 본당 사목계획서의 여성총구역부터 해서 각 분과별 남성총구역 분과별 세부 계획서 양식들이 있는데요. 거기 작성하실 때 이 앞에서 얘기했던 본당 사목의 주요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분과와 단체의 세부 계획도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원칙들을 갖고 누가 할 것이고 예산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플랜 A로 설정을 하고 대면 상황을 플랜 B로 상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지금 올해 1년을 지금 보내고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도 갈 거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는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플랜 A로 놓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좀 바라고요. 너무 이제 그렇다고 수세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 본당이 방역을 철저히 이제 원칙들을 좀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사목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면 이제 재정계획 전반적인 계획 세우기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 실행계획들을 좀 종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토평동 성당에서 2019년도에 좀 했던 사목계획의 어떤 포맷인데요. 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가정과 통합사목을 주제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이 가정을 환대하는 교회, 2019년에서는 가정 안에서 교회의 신비를 발견하고, 2020년엔 가정과 함께 신앙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이 가정공동체, 가정사목의 본당 사목의 주안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했고,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사목회나 각 단체의 활동 계획들이 여기하고 연동이 돼서 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사례가 좀 소개가 돼서 한번 소개 드려보는 거고요. 이렇게 계획서가 다 마무리가 되면 보통 이제 본당 사목총회를 연초에 개최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사목총회 시안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본 건데 꼭 여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를 활용하셔서 이제 본당의 실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목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본당 신자들과 공유할 홍보물을 이렇게 투평동 성당 같은 경우에 그 2019년도에 만들었던 본당 사목계획에 대한 홍보 전단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그 한 장 양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본당이 지금 가려고 하는 사목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구의 비전하고 본당의 비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사목 영역별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좋은 샘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목 계획 세우시고 내년 거 만드실 때 내년에 본당별로도 이렇게 그 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소통이 되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소통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내년도 사목계획 세우실 때는 이런 일반 신자분들, 열심히 나오시지 않는 신자분들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더 주안점을 좀 두시면서 고민하면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그 짧게 사목계획 실제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막 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내용을 지금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부담도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쭉 자료를 좀 참조로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좀 잘 찝고 그거를 좀 잘 하시다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진심이 좀 통하면 이 신자분들, 사무위원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좀 생기는 체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그 최대한 성의껏 그 답변을 좀 해드리고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2부 두 분 강의까지 잘 마쳤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화면이 나가기도 했고 저희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 또 나름대로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당 차원에서 오늘 또 저희가 교육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진행하시는 본당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본당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박문수 분과장님 발표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지구별로 1개 본단씩 8개 본당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목 대응 또 이런 시기를 거쳐오는 것들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본당에 평신도 신학 전문가들이 맡아서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 또 사목위원들 신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본당의 미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목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완성된 분석 보고서를 각 본당에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딱한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각 본당에서 잘 읽고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내년도에 선교 사목국과 사목연구소 힘을 합쳐서 사목 자료실을 지금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사순절이 되기 전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목 자료실은 각 본당에서 혹은 전국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목 사례 혹은 좋은 자료들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본당에 있는 사목위원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실이기도 하고요. 연구소와 이제 교구에서 찾아낸 자료들 또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활용하기 좋은 부분들 또 교구에서 새로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자료실에 함께 실리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사모기원들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회장님이나 혹은 여성 총교역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있지만 신입 사모기원들이나 또 사목회에서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연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수 자료 하신 것들은 저희가 한 본당당 이 줌 아이디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연락처로 카톡방 어제부터 지금 열고 있는데 이 동영상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본당에서 자유롭게 이 부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시간도 좀 됐고 또 여러 본당들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질문이 있으신 내용들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사제에 해당되는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오픈된 전화번호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사목국에 또 전화 공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당 사목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이외에도 본당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목계획들이나 프로그램들의 교구의 도움 혹은 평협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오늘 제가 마침 기도와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소서. 아멘. 네, 비대면이고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예정드린 사목 자료실 가능한 한 빨리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당에서 또 내년도 사목계획 잘 수립하시고 대림 시기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밤모임에서 활용하는 나무 그늘을 이번에 페이지 수도 2배로 늘리면서 대림과 성탄절에 묵상하면서 보내실 수 있도록 특집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나무 그늘 신청 숫자 이외에 혹시 본당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읽을 것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선교 사목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